자,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실무회담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합니까? 네, 오늘 실무회담에서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떻게 의전과 경호를 할 것인지 또 보도는 어떻게 할 건지 중점 논의됩니다. 경호와 의전 문제인 만큼 우리 쪽 참석자는 조한기 의전비서관을 비롯해 7명 모두 청와대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북측에서는 김정은의 비서실장 격인 김창선 전 서기실장이 나옵니다. 일단 몇 시에 회담을 시작할지부터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이동 경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가 함께 나올지, 정상회담을 최초로 생중계할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기자 입장으로서는 생중계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자,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홈페이지도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에서 추진 중인 내용인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준비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정상회담 사진과 영상, 대통령 발언록 같은 자료를 올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4월 중순쯤에는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는 오늘 오후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의 선고 장면이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어젯밤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서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도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거군요. 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어젯밤 늦게 법원의 선고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냈는데요. 가처분 신청서에는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미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법원 앞에 혹시 오늘도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이곳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데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직접 겨냥한 집회가 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위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경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오전에 이 쓰레기 대책 발표 일정을 예정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섣부른 대책 발표보다는 쓰레기 수거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강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을 취재하는 저희 취재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 기자. 네, 정책사회부입니다. 자, 오늘 대책 발표 일정 갑자기 취소됐다고요? 네, 환경부는 그동안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자 김은경 장관이 오늘 오전 대응 방안을 브리핑할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 계획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밤 9시쯤 돌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총리 현안점검회의 안건에 쓰레기 문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루 전 사전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환경부 고위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자 우려가 깊었는데요. 보고 자리에서 어설픈 제도 개선보다는 시급한 수거 현장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김은경 장관은 어제 오전부터 비공식 회의를 열어 쓰레기 대책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때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총리에게 섣부른 대책을 내놔 질책을 받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를 의식해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발언 수위를 일단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예상과는 다르게 발언 수위를 한층 낮췄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은 과거 무능한 사람들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패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500조 원에 이른다면서 이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날 서로 53조 원짜리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 증시는 무역 전쟁 우려로 하락세로 출렁이다가 이 같은 발언 뒤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좀 더 유화적인 자세를 좀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과 협상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고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관세가 발효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거라면서 중국이 옳은 길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 경제가 사실 비상이잖아요. 고래 싸움에 그야말로 새우 등 터지는 꼴인데 이대로 계속 미중 간 이렇게 신경전을 벌인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이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그 중국 제품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료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특히 전기 장비나 정보기술 같은 첨단 기술 분야와 석유 화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고율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정도 줄어든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도 연간 30조 원 정도 줄게 됩니다. 또 미국과 중국, EU 간의 관세가 10%로 높아진다면, 10%가 더 높아진다면 세계 무역량이 6% 줄고 우리나라 무역량도 마찬가지로 6% 줄게 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특히 법원이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혀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9시간 넘게 대기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새벽 2시가 넘어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안 전 지사는 어제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의 수사기간 동안 법원이 2차례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 소식 판사 출신이시죠? 조현욱 변호사 또 최석호 문화과학부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일단 구속영장 기각 후에 안 전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증거인멸에 관해서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합의위원 관계라는 이건 아직 변화 없으신 겁니까?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해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기자들 앞에선 최대한 담담하게 또 자제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영장 기각 사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각 사유와는 다르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변호사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아무래도 판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조금 시청자들에게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영장 심사할 때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방어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는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판단은 결국 본안 재판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해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인가 아니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본인의 어떤 그 권리 행사를 하도록 둬야 되는가 그런 차원인데요. 네. 다툴 소지가 있다는 차원은 아무래도 본안 재판에 들어가서도 양측이 네. 첨예하게 좀 논쟁을 많이 할 여지가 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건 안희정 전 지사 측의 해명, 여러 가지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합의에 의한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그 얘기한 것을 법원의 판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받아들였다고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아까 방어권 행사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는 줘야겠다 이런 차원이지 예. 뭐 안전지사의 주장이 맞다는 그런 걸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무죄다 이렇게 볼 수 아닙니다.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네. 예. 네. 그 영장 실질 심사 이제 시간에도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심사에서는 이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2시간 40분이나 늘었어요. 그 말은 그만큼 굉장히 양측이 좀 치열하게 성폭행이다, 합의다 이렇게 다퉜다고 보면 될까요? 쌍방이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고 네. 또 재판장 입장에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또다시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궁금했던 것들을 자세히 물어봤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1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2시간 네. 40분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영장 재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흔한 겁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이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추가하지 않고 한 건에 대해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좀 흔한 일입니까? 뭐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구속해서 수사 및 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각이 되면 당연히 그 밖의 것을 더 많이 조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죠. 그런 네.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혐의 사실을 더 하나 추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이 사건은 혐의 사실이 더 추가된 건 없습니다. 예. 다만 뭐 휴대폰 기록으로 예, 없앤 삭제하려고 걸로 했다. 봐서 이거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많고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사안도 중대하고 그래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법원은 사실 피해자의 도주 우려, 그러니까 안전지사에 대한 도주 우려나 뭐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피해자 측에서도 반발하고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2차 피해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이 김지은 씨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가 그 압수수색 전에 기록이 없어졌다는 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지은 씨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전지사가 이번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해서 미리부터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이런 증거들을 없앴다. 그런데 또 안전지사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없앴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김지은 씨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 휴대전화에 있던 그 기록들을 없애고 넘겼다. 완전 상반되네요. 네, 이 부분도 상반된 거기 때문에 그 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포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그렇죠. 휴대전화를 복원시켜서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검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해서 증거를 더 보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법원이 왜 이것을 기각했을까? 보면 법원 입장에서도
정도는 안전지사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증거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구금시킬 게 아니고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안희정 지사 측의 변호인이죠. 이장주 변호사가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대답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고 강범위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 부분들이 많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한 적도 없고 안 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거를 싫어한 그런 건 없었고요.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실수였습니다. 저 실수 얘기가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이 김지인 씨에게 전화를 했다. 저 부분인 거죠? 네. 그 전화를 했던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안 전 지사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수로 누른 것이지 절대 회유나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에도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거나 번호가 눌러졌으니까 누른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장남에게 그 전화번호가 있었다는 건데 그 부분도 이제 법원에서 혹은 이제 검찰과의 다툼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나 왜 안희정 전 지사 장남에게까지 이러한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을까? 예. 물론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업무용 휴대폰이기 때문에 나와 이제 전화를 하려면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왜 장남까지 이 번호를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영장이 어쨌든 기각됐으니까 검찰 수사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뭐 보강 수사를 했다고는 밝혔지만 결국 두 번째 피해자는 포함시키지 않고 첫 번째만 피해자만 포함을 시켰고 또 혐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제대로 적용한 게 좀 수사를 제대로 한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는 참 곤란한 네. 문제이고요. 이제 어차피 영장 이제 2번 기각됐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3번까지는 청구를 하지 않거든요. 예. 아마 이제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하실 텐데 그 기소 단계에서는 뭐 2차 피해라고 주장하는 그 다른 여성에 대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보강을 다 해서 아마 공소장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 사실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영장 청구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영장 피의 사실에 이번에 예. 안 넣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보통은 아니면 이게 그 법원에 올라가 봐야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안 넣는 겁니다. 뭐 검찰의 판단을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김진 씨 사건만으로도 영장 청구가 충분하다고 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아니면 또 다른 추측은 피해자 두 번째 피해자의 예. 주장은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어서 영장 피의 사실에 넣기가 좀 조심스럽다. 이런 부분이 둘 있지 가능성이 다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안희정 지사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재판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피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차 피해로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이게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또 함부로 무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피해자 주장 여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물인데요. 김웅국 씨 얘기입니다. 김웅국 씨가 오늘 성폭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경찰에 나온다고요? 네, 저녁 7시에 광진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오전에 나오거나 낮에 나오거나 그런데 저녁 7시라고요? 그 일과 후 시간이죠.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왜 그런지 특혜를 주는 것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 그런 비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러한 뭐 배려를 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양측이 이제 경찰과 김은국 씨 사이에 어떤 조율을 통해서 저녁 7시라는 시간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다 갈 것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너무 억측일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본다면 조사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쓰죠. 그러니까 이 조사관이 오늘 상당히 지금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 피해자와 김은국 씨 사이에서 어떠한 뭐 상당 시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려면 당직 쓰는 경찰관 입회하에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2차례 있었던 여성 말고도 또 다른 또 추행 사실이 또 폭로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김은국 씨와 30년 지기라는 지인이 폭로를 한 겁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성폭행은 아니고요. 네. 성추행이 있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2002년 그리고 2006년 월드컵 당시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요. 사실 김은국 씨 상당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축구 워낙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뭐 응원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이렇게 골라서 술을 먹자고 하고 성추행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예. 2006년에는 독일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독일까지 가서 한국인 여성들과 술을 마시면서 성추행을 했다. 이러한 주장인데 여기에서요. 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온 도수 높은 담금술을 가져와서 먹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30대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이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금주를 먹고 기억이 안 나는 상태인다. 그러니까 술은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 담금주라는 것이 서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경찰도 이런 담금주를 왜 사용했는지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계획하에 이러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려 했다. 이러한 부분이 되거든요. 예. 이거는 부분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건 일방적인 피해 주장 여성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요. 김은국 씨의 해명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이나 2006년에 월드컵 응원을 다닐 당시에는 혼자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워낙 많은 사람이 같이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특정인 사람에게 성추행을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장사가 안 돼서 좀 도와줬을 뿐이지 절대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한 건이 나오니까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도 너나 하나 없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좀 가려질 일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려질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워낙 이런 게 성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변호를 좀 해보시고 재판도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실제 벌어진 일도 일단은 없었다. 아니면 합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특성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미 김은국에 대해서 2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사람도 네. 피해 여성이 자기의 피해를 드러낼 때는 많은 걸 정말 고민하고 하다가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지 결코 허위 사실을 드러내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김은국 씨 주장이 맞다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또 30년 지인이란 분이 자기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술을 먹이고 그다음에 담금주로 더 취하게 한 상황에서 그때 추행을 하는 상황은 다른 사람 다 흩어지고 둘만 있는 상황에서 예. 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진실은 경찰에서 자세한 조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건 굉장히 드물고 힘든 일이다. 예. 그런 일은 대부분 가능성이 낮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은국 씨가 워낙 또 지금 해명을 세게 하고 있고 본인도 역고소로 이제 맞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게 예단한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그런 행위들이 대부분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둘이 있던 장소에서 예.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이 아마 김은국 씨가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그런 술자리가 벌어졌고 피해 여성은 그 지인들을 잘 모르고 자기는 혼자 예. 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진술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끔 이제 2차 피해를 많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지은 씨나 지금 김은국 씨를 상대로 고소한 이 피해자 주장 여성에 대해서 이게 혹시 이게 좋아서 그래놓고 나중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2차 피해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고소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소지가 있는 거죠. 쌍방이 다 자기 권리 주장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죠. 지금 그래서 김은국 씨도 사실은 이미 맞고소를 한 예.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정확한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고 그 이전의 모든 수사 관계에서 뭐 상대방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모든 진술을 다 듣겠죠.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이런 공방은 기본적인 시각이 피해 여성이 뭐 이런 일을 당할 만한다는 이런 편견이라든지 예. 또한 허위 사실을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고소했다는 이런 편견보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피해를 당했고 그동안 이걸 드러내지 못하다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좀 이런 점을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열한 지금 법적 공방 또 경찰 수사 이어질 텐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취재해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소식 다뤄봐야겠죠. 최신화 탈북 무용수 유승진 정치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북예술단 공연을 마치고 정말 만찬에서도 훈훈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일단 남측, 양측의 건배사 지금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먼저 들어보시죠. 도종환 선생과 남측의 여러 연인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잘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마련해주신 김영철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민족의 공무원 변화발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네, 김영철은 도종환 선생, 도종환 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님께. 물론 화합하고 뭐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못낮추기 아니냐,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북측에서는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이 고위 관계자들한테 보통 칭하는 용어로 네. 쓰고는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남북 간의 교류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게 분명 남측의 중개가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상호 존중에서 조금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북한에 갔을 때 북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또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니 만큼 이 김영철이 축사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라는 호칭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뭐 김영철이 굉장히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천안함 폭침에 우리는 배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장면 뒤에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이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술을 잘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올라간 예술단에게 술도 많이 권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만찬전에 올라간 술이 뭐 들쭉술 평양주였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들쭉술 평양주 같은 경우는요, 이 북한이 자랑하는 특산품 중에 하나로 주로 수출용으로 많이 쓰이는 굉장히 고급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만큼 대접을 굉장히 훌륭하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김영철이 술고래라고 이 위대한 탄생 멤버가 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굉장히 센 그 고량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일이 권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네. 또 아무래도 김영철뿐만 아니라 현송월 단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현송월 단장도 출연자들과 일일이 기념사진도 찍고 뭐 술도 따라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선희 씨와 어떤 모습을 연출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쁘게 나옵니까? 아주 곱게 나옵니다. 네. 우리 팀 예술단 사이에서 뭐 현 단장이 여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는데 정말 일일이 뭐 술도 따라주고 굉장히 호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잠시 동안 어제도 봤고 TV를 네. 보면서 조금 현 단장이 이번 기회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한 분들이 오면은 편안하게 우리가 북한 사람들도 남한 분들이 오면 이렇게 편안하게 잘 대해준다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아무래도 북한을 위해서 와서 남한 분들이 예술단 공연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편 없이 하느라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또 본인이 위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점을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예술단의 기획은 이제 현송월 단장이 했고 우리 쪽에서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올라가서 무대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옥신각신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화기애애한 장면도 많이 연출했는데 오늘 탁현민 행정관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현 단장님 안 틀기로 하고 봄봄봄 삐지 써서 미안해요. 네, 삐지. 삐지는?
배경음악이죠. 예, 배경음악이죠. 네.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공연 가운데 이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던 만큼 이 봄봄봄이라는 비지를 활용했다라는 후문을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출연진에게 고맙다는 이 문단을 굉장히 길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현송월 단장과의 친분을 의식한 듯 이렇게 마지막 멘트로 처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에게도 이제 전송이 된 그림을 보면요, 현 단장과 굉장히 스킨십을 하는 장면도 많이 치더라고요. 예, 조용필 씨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막 그 겨울에 찻집도 부르고 했다는데 또 CD에다가 조용필 씨 사인을 받기도 했대요. 이렇게 북한에서도 이렇게 사인을 받는 뭐 문화가 있나 보죠? 아,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없습니다. 저도 지금 생소한 건데 보면서 다른 분들이 그 사인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남한 분들하고 그냥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런 거를 이렇게 권했을 때는 다른 분들은 아마 보이부나 그런 데 가서 취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예. 아마 현 단장이 위치고 또 현 단장 자체가 또 이 남한에 내려오면서 많은 거 봤고 TV도 보면서 그런 걸 남한 문화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북한의 다른 주민들은 생각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저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제 김영철은 술고래로 기억을 했고요.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는 여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조용필 씨도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송월 씨께서 그 남측에 오셨을 때 감기 드셨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보답이라도 하듯 그렇게 감기를 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우리 특 예술단이 그렇게 많이 아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현 단장이 굉장히 따뜻하게 챙겨줬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현 씨가 이제 인터뷰에서 한 말을 들어보면요. 이 현송월 단장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주면서 또 따뜻하게 격려를 해줬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서현 씨는 현지로 넘어갔을 때 몸살을 앓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진료도 현지에서 받았던 걸로 또 알려지고 또 사회자로 나섰던 만큼 굉장히 많은 염려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요. 또 조용필 씨도 앞서 들었던 것처럼 목 염증이 있었던 상태였고 이선희 씨도 대상포진 후유증을 앓았지만 어렵게 이번 무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대단한 노장 투혼 또 프로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올라간 남측의 이 예술단 가수들 위주로 꾸려졌습니다만 말고도 석예빈 씨가 있었는데요. 이 무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오프닝 무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누굴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조선 무용수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무용을 잘 모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무용을 전공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리틀 최승희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 북한에서 최승희 무용을 전공하셨다면서요? 네, 북한 무용 자체가 모든 게 다 최승희 모든 기초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승희 무용입니다. 예, 어떤 걸 최승희 무용이라고 합니까? 최승희 무용이라 하면은 최승희 그분 자체가 지금 남한에서 월북하고 오셔서 북한에서의 조선 무용 기초와 발레 이걸 기본을 무용수들의 기초 기본을 내온 분이고요. 그분 자체가 뭐 사당춤이라든지 뭐 장고춤이라든지 부채춤이라든지 이런 춤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북한에서는 최승희 무용을 기본 틀로 잡아가지고 그게 조금 변화시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승희 무용은 사라진 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네. 현송월 씨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지금 이렇게 SNS에 화면에 공개되어 있는 현송월 씨 바로 왼쪽에 있는 분이 석예빈 씨인데 굉장히 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무용에 재능이 있는 그런 무용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 무용수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갔으니까 조선 무용수죠. 네, 그렇죠. 북한에서는 조선 무용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무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3D 영상을 해가지고 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춤은 조선 한국 무용이라기보다도 지금 한국 무용은 지금 창작으로 위주로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 무용은 창작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 무용은 아니고. 전통은 아니죠. 전통적인 거는 살풀이나 태평무나 숙무나 이런 춤들이 전통적인 춤이고요. 이거는 한국 창작 무용입니다. 정확하게. 네. 또 강산혜 씨도 이제 많은 곡을 불렀는데 특히 이 곡에 북측 음악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시대 한경동 명전지바에 사는 대시성의 어부가 처음 잡았다 해서 명천의 명장 대시성 일단 태자
명태라고 했지. 제가 보기엔 다소 이렇게 빠르게 부른 것 같은데 북측 음악인들이 그 랩 부분 있잖아요 라고 네네. 하면서 그 부분 정말 좋더라고 하면서요. 저 부분에 꼽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함경북도 방언이어서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함경북도에서 네. 명천 지역에서 지금 저 사투리가 명태 가지고 지금 해태이젠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해태이젠이. 예,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요. 한국 그래요? 출신이시잖아요. 네. 저는 평양 출신이고. 평양 출신이죠. 그러니까 예. 충진에 내려와 살았지만 함경도에 내려와 살면서 또 저희가 명천 지역에 공연을 네. 매해마다 갑니다. 매해마다 가는데 저희가 공연 가서도 어르신들한테서 그냥 저희 때는 명태라고 얘기하지 뭐 해태이제이라는 말을 지금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 북한 사투리라고 하니까 많은 북한 네. 주민들이, 관객들이 관심을 가졌나 봅니다. 네. 자, 이번 남북 합동 공연에서 관심을 끈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북한의 남자 아나운서, 방송인이었는데 저희가 어렵게 이 아나운서가 과거 네. 북한 TV에 나왔던 장면을 잡아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록 한 송이의 꽃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송이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과 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2018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예. 이번에는 왼쪽으로. 왼쪽. 정말 이렇게 자체의 힘으로 무선 저전기와 가만. 어떻게 된 거야? 예, 그건 지금 여기서 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나오는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엄청 찾았거든요. 근데 뉴스는 없고 저렇게 예능 프로에 주로 찾아온 뭐 이게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북한의 전현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대요. 네, 보신 것처럼 뭐 북한판 전현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조선중앙 TV를 24시간 보고 있으면요, 네. 굉장히 저런 화면들이 눈에 띌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TV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루한 내용만 틀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유머를 섞은 저런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방송원처럼 저기에 특화된 방송원으로 현재 보이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이 조선중앙 TV 방송원들은요, 이 교육 단계가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평양 연극영화대학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출신 성분도 굉장히 고위층 자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본인들에 대한 직업적인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엄격하고 좀 이렇게 격동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런 방송원 모습은 좀 이색적이어 보이긴 합니다. 예. 자, 또 이색적인 모습 살펴봤고요. 하지만 그 북한이 갑자기 사실 뭐 작년 12월만 해도 얼마나 호전적이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이유를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자, 김영철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80도 변했습니다. 달라진 걸까요? 달라진 척을 하는 걸까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비리들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거의 다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동파의 정을 담으면서 서로 힘을 합쳐가면 온 결의에 더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북한이 계속해서 이게 하나의 전략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공연할 때는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로는 천안함 폭침 우리 소행이 아니다. 그거 모략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노동신문에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자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조선중앙통신 어제 밤에도 올라온 글을 보면요. 예. 이 천안함을 모략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김영철을 이번에 남북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세운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이 계속해서 영상에 등장을 하고 또 이렇게 남북 화합의 장에서 좋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이 모습을 구현을 하는 게 과연 북측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까? 이 전문가들의 분석은요. 김영철이 앞장서서 이 천안함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김영철 스스로 나서서 본인이 농담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다. 이렇게 나서서 농담적으로 말할 만큼 이 천안함에 대한 면죄부를 본인 스스로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졸한 모략극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믿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미국에 있는 스칼라튜 같은 경우는
이 한국예술단의 공연은 북한 선전선동의 일환일 뿐이고 북한 엘리트들만 볼 수 있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북한 주민들 공연이기도 하는데 평양에 있는 시민들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남측에서 왔기 때문에 엄연하게 이런 토대도 많이 봤겠죠. 그다음에 예술인들도 잠깐 보이더라고요. 예술인들하고 군인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북한의 대외 관계분들, 중앙당 분들 이런 분들도 와서 공연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의 엘리트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조금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실적으로 저렇게 실황 중계는 못 보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장면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중앙 TV로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저기서 한국예술단이 왔구나 하면서 저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나만의 공연도 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선중앙TV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화면은 좀 나오는데 음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은 음악을 즐길 겨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오늘 식목일인데 혹시 나무 심으셨나요? 지구온난화로 이제 4월은 꽃까지 피기 때문에 식목일을 3월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기온이 3월 중순 때인 6.5도라는 건데요. 반면에 반복되는 봄 가뭄 등 성장 여건을 따지면 4월이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화 1987 보셨죠? 경찰이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특히 이한열 열사가 머리에 최루탄을 맞아 숨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죠. 이런 역사에 대한 반성일까요? 경찰이 전국 경찰서에 보관 중인 최루탄을 최소 필요량만 남기고 오는 10월까지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 최루탄 무사용 선언은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폐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낮에 유튜브 본사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총격범 나심 아드담. 유튜브가 자신의 영상을 일부 차단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당일 인근 사격 연습장까지 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김기호 기술보존기금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부터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면서 폭행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표 수리 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6.13 지방선거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청와대 경력이 없는 후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건데요. 하지만 과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의식을 열고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경남지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로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리턴 매치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육아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해보니까 월 235만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 329만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만큼 보육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육아 정책 미흡하죠. 지난해 저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000명이 퇴사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일 돌봄 교사를 얻었습니다. 배우 장춘영 씨와 함께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돌봄 체계 강화를 강조한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돌봄 교실 대상을 초등생 전체로 확대하고 운영 시간도 저녁 7시까지 늘립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양보다 질을 더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인데요. 근데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합니다. 네, 내일은 불청개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일요일부터 점차 풀린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북한의 다른 주민들은 생각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저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제 김영철은 술고래로 기억을 했고요.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는 여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조용필 씨도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송월 씨께서 그 남측에 오셨을 때 감기 드셨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보답이라도 하듯 이렇게 감기를 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우리 팀 예술단이 그렇게 많이 아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현 단장이 굉장히 따뜻하게 챙겨줬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현 씨가 이제 인터뷰에서 한 말을 들어보면요. 이 현송월 단장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주면서 또 따뜻하게 격려를 해줬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서현 씨는 현지로 넘어갔을 때 몸살을 앓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진료도 현지에서 받았던 걸로 또 알려지고 또 사회자로 나섰던 만큼 굉장히 많은 염려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요. 또 조용필 씨도 앞서 들었던 것처럼 목 염증이 있었던 상태였고 이선희 씨도 대상포진 후유증을 앓았지만 어렵게 이번 무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대단한 노장 투혼 또 프로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올라간 남측의 이 예술단 가수들 위주로 꾸려졌습니다만 말고도 석예빈 씨가 있었는데요. 이 무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오프닝 무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누굴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조선 무용수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무용을 잘 모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무용을 전공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분이 리틀 최승희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 북한에서 최승희 무용을 전공하셨다면서요? 네, 북한 무용 자체가 모든 게 다 최승희 모든 기초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승희 무용입니다. 예, 어떤 걸 최승희 무용이라고 합니까? 최승희 무용이라 하면은 최승희 그분 자체가 지금 남한에서 월북하고 오셔서 예. 북한에서의 조선 무용 기초와 발레 이걸 기초 기본을 무용수들의 기초 기본을 내온 예. 분이고요. 그분 자체가 뭐 사당춤이라든지 뭐 장고춤이라든지 부채춤이라든지 이런 춤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북한에서는 최승희 무용을 기본 틀로 잡아가지고 그게 조금 변화시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승희 무용은 사라진 거는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는. 네. 현송월 씨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지금 이렇게 SNS에 화면에 공개되어 있는 현송월 씨 바로 왼쪽에 있는 분이 석예빈 씨인데 굉장히 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무용에 재능이 있는 그런 무용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 무용수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갔으니까 조선 무용수죠. 네, 그렇죠. 북한에서는 조선 무용이라고 하고요. 예. 한국에서는 한국 무용이라고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3D 영상을 해가지고 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춤은 한국 무용이라기보다도 지금 한국 무용은 지금 창작으로 위주로 해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 무용은 창작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 무용은 아니고. 전통은 아니죠. 전통적인 거는 살풀이나 태평무나 숙무나 이런 춤들이 전통적인 춤이고요. 이거는 한국 창작 무용입니다. 정확하게. 네. 또 강산혜 씨도 이제 많은 곡을 불렀는데 특히 이 곡에 북측 음악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시대 한경동 명전지바에 사는 대시성의 어부가 처음 잡았다 해서 명천의 명장 대시성을 딴 태장 명태라고 했더니 제가 보기엔 다소 이렇게 빠르게 부른 것 같은데 북측 음악인들이 그 랩 부분 있잖아요 라고 네네. 하면서 그 부분 정말 좋더라고 하면서요. 저 부분에 꼽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함경북도 방언이어서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함경북도에서 명천 지역에서 지금 저 사투리가 명태해가지고 지금 해태이젠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해태이젠. 예,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요. 한국 출신이시잖아요. 네. 저는 평양 출신이고. 평양 출신이죠. 그러니까 충진에 내려와 살았지만 함경도에 내려와 살면서 또 저희가 명천 지역에 공연을 매해마다 갑니다. 매해마다 가는데 저희가 공연 가서도 어르신들한테서 그냥 저희 때는 명태라고 얘기하지 해태이제이라는 말을 지금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이 북한 사투리라고 하니까 많은 북한 주민들이 관객들이 관심을 가졌나 봅니다. 자, 이번 남북 합동 공연에서 관심을 끈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북한의 남자 아나운서 방송인이었는데 저희가 어렵게
이 아나운서가 과거 네. 북한 TV에 나왔던 장면을 잡아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록 한 송이의 꽃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송이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과 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2018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예. 이번에는 왼쪽으로. 왼쪽. 정말 이렇게 자체의 힘으로 무선 저전기와 가만. 어떻게 된 거야? 예, 그건 지금 여기서 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나오는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엄청 찾았거든요. 뉴스는 없고 저렇게 예능 프로에 주로 찾아온 뭐 이게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북한의 전현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대요. 네, 보신 것처럼 뭐 북한판 전현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조선중앙TV를 24시간 보고 있으면요, 네. 굉장히 저런 화면들이 눈에 띌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TV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루한 내용만 틀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유머를 섞은 저런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방송원처럼 저기에 특화된 방송원으로 현재 보이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이 조선중앙TV 방송원들은요, 이 교육 단계가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평양 연극영화대학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출신 성분도 굉장히 고위층 자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본인들에 대한 직업적인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엄격하고 좀 이렇게 격동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런 방송원 모습은 좀 이색적이어 보이긴 합니다. 예. 자, 또 이색적인 모습 살펴봤고요. 하지만 그 북한이 갑자기 사실 뭐 작년 12월만 해도 얼마나 호전적이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이유를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자, 김영철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80도 변했습니다. 달라진 걸까요? 달라진 척을 하는 걸까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피해자들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거의 다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동파의 정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합쳐가면 온 결의에 더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북한이 계속해서 이게 하나의 전략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그 공연할 때는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로는 천안함 폭침 우리 소행이 아니다. 그거 모략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노동신문에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자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조선중앙 부분들이 많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한 적도 없고 안 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거를 시도한 그런 건 없었고요.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실수였습니다. 저 실수 얘기가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이 김지인 씨에게 전화를 했다. 저 부분인 거죠? 네. 그 전화를 했던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안 전 지사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수로 누른 것이지 절대 회유나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에도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거나 번호가 눌러졌으니까 누른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장남에게 그 전화번호가 있었다는 건데 그 부분도 이제 법원에서 혹은 이제 검찰과의 다툼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나 왜 안희정 전 지사 장남에게까지 이러한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을까? 물론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업무용 휴대폰이기 때문에 나와 이제 전화를 하려면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왜 장남까지 이 번호를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영장이 어쨌든 기각됐으니까 검찰 수사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뭐 보강 수사를 했다고는 밝혔지만 결국 두 번째 피해자는 포함시키지 않고 첫 번째만 피해자만 포함을 시켰고 또 혐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제대로 적용한 게 좀 수사를 제대로 한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는 참 곤란한 문제이고요. 이제 어차피 영장 이제 2번 기각됐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3번까지는 청구를 하지 않거든요. 예. 아마 이제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하실 텐데 그 기소 단계에서는 뭐 2차 피해라고 주장하는 그 다른 여성에 대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보강을 다 해서 아마 공소장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 사실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영장 청구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영장 피의 사실에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보통은 아니면 이게
그 법원에 올라가 봐야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안 넣는 겁니다. 뭐 검찰의 판단을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김진 씨 사건만으로도 영장 청구가 충분하다고 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아니면 또 다른 추측은 피해자 두 번째 피해자의 예. 주장은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어서 영장 피의 사실에 넣기가 좀 조심스럽다. 이런 부분이 둘 있지 가능성이 다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안희정 지사,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재판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피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차 피해로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이게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또 함부로 무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피해자 주장 여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물인데요. 김웅국 씨 얘기입니다. 김웅국 씨가 오늘 성폭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경찰에 나온다고요? 네, 저녁 7시에 광진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오전에 나오거나 낮에 나오거나 그런데 저녁 7시라고요? 그 일과 후 시간이죠.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왜 그런지 특혜를 주는 것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 그런 비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러한 뭐 배려를 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양측이 이제 경찰과 김은국 씨 사이에 어떤 조율을 통해서 저녁 7시라는 시간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다 갈 것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너무 억측일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본다면 조사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쓰죠. 그러니까 이 조사관이 오늘 상당히 지금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 피해자와 김은국 씨 사이에서 어떠한 뭐 상당 시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려면 당직 쓰는 경찰관 입회하에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2차례 있었던 여성 말고도 또 다른 또 추행 사실이 또 폭로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김은국 씨와 30년직이라는 지인이 폭로를 한 겁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성폭행은 아니고요. 네. 성추행이 있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2002년 그리고 2006년 월드컵 당시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요. 사실 김은국 씨 상당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축구 워낙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뭐 응원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이렇게 골라서 술을 먹자고 하고 성추행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예. 2006년에는 독일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독일까지 가서 한국인 여성들과 술을 마시면서 성추행을 했다. 이러한 주장인데 여기에서요. 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온 도수 높은 담금술을 가져와서 먹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30대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이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금주를 먹고 기억이 안 나는 상태인다. 아, 그러니까 술은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아. 이 담금주라는 것이 서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경찰도 이런 담금주를 왜 사용했는지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그 목적이 있어서 그 계획하에 이러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려 했다. 이러한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그 이거는 부분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건 일방적인 그 피해 주장 여성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요. 김은국 씨의 해명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002년이나 2006년에 월드컵 응원을 다닐 당시에는 혼자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워낙 많은 사람이 같이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특정인 사람에게 성추행을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했다는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뭐 장사가 안 돼서 좀 도와줬을 뿐이지 절대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한 건이 나오니까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도 너나 하나 없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좀 가려질 일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려질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워낙 이런 게 성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변호를 좀 해보시고 재판도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실제 벌어진 일도 일단은 없었다. 아, 뭐 아니면 합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특성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미 김은국에 대해서 2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사람도 네. 피해 여성이 자기의 피해를 드러낼 때는 많은 걸 정말 고민하고 하다가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지 결코 허위 사실을 드러내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김은국 씨 주장이 맞다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또 30년 지인이란 분이 자기가 자,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실무회담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합니까? 네, 오늘 실무회담에서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떻게 의전과 경호를 할 것인지 또 보도는 어떻게 할 건지 중점 논의됩니다. 경호와 의전 문제인 만큼 우리 쪽 참석자는 조한기 의전비서관을 비롯해 7명 모두 청와대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북측에서는 김정은의 비서실장 격인 김창선 전 서기실장이 나옵니다. 일단 몇 시에 회담을 시작할지부터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이동 경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가 함께 나올지, 정상회담을 최초로 생중계할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기자 입장으로서는 생중계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자,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홈페이지도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에서 추진 중인 내용인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준비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정상회담 사진과 영상, 대통령 발언록 같은 자료를 올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4월 중순쯤에는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는 오늘 오후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의 선고 장면이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어젯밤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서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도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거군요. 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어젯밤 늦게 법원의 선고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냈는데요. 가처분 신청서에는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미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법원 앞에 혹시 오늘도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이곳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데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직접 겨냥한 집회가 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위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경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오전에 이 쓰레기 대책 발표 일정을 예정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섣부른 대책 발표보다는 쓰레기 수거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강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을 취재하는 저희 취재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 기자. 네, 정책사회부입니다. 자, 오늘 대책 발표 일정 갑자기 취소됐다고요? 네, 환경부는 그동안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자 김은경 장관이 오늘 오전 대응 방안을 브리핑할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 계획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밤 9시쯤 돌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총리 현안점검회의 안건에 쓰레기 문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루 전 사전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환경부 고위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자 우려가 깊었는데요. 보고 자리에서 어설픈 제도 개선보다는 시급한 수거 현장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김은경 장관은 어제 오전부터 비공식 회의를 열어 쓰레기 대책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때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총리에게 섣부른 대책을 내놔 질책을 받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를 의식해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발언 수위를 일단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예상과는 다르게 발언 수위를 한층 낮췄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은 과거 무능한 사람들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패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500조 원에 이른다면서 이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날 서로 53조 원짜리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 증시는 무역 전쟁 우려로 하락세로 출렁이다가 이 같은 발언 뒤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좀 더 유화적인 자세를 좀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과 협상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고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관세가 발효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거라면서 중국이 옳은 길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 경제가 사실 비상이잖아요. 고래 싸움에 그야말로 새우 등 터지는 꼴인데 이대로 계속 미중 간 이렇게 신경전을 벌인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이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그 중국 제품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료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특히 전기 장비나 정보기술 같은 첨단 기술 분야와 석유 화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고율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정도 줄어든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도 연간 30조 원 정도 줄게 됩니다. 또 미국과 중국, EU 간의 관세가 10%로 높아진다면, 10%가 더 높아진다면 세계 무역량이 6% 줄고 우리나라 무역량도 마찬가지로 6% 줄게 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특히 법원이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혀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9시간 넘게 대기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새벽 2시가 넘어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안 전 지사는 어제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의 수사기간 동안 법원이 2차례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 소식 판사 출신이시죠? 조현욱 변호사 또 최석호 문화과학부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일단 구속영장 기각 후에 안 전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희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증거인멸에 관해서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합의형 관계라는 이건 아직 변화 없으신 겁니까?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해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기자들 앞에선 최대한 담담하게 또 자제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영장 기각 사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각 사유와는 다르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변호사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아무래도 판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조금 시청자들에게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영장 심사할 때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방어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는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판단은 결국 본안 재판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해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인가 아니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본인의 어떤 그 권리 행사를 하도록 둬야 되는가 그런 차원인데요. 네. 다툴 소지가 있다는 차원은 아무래도 본안 재판에 들어가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좀 논쟁을 많이 할 여지가 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건 안희정 전 지사 측의 해명, 여러 가지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합의에 의한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그 얘기한 것을 법원의 판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받아들였다고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아까 방어권 행사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는 줘야겠다 이런 차원이지 뭐 안전지사의 주장이 맞다는 그런 걸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무죄다 이렇게 볼 수 아닙니다.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네. 예. 네. 그 영장 실질 심사 이제 시간에도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심사에서는 이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2시간 40분이나 늘었어요. 그 말은 그만큼 굉장히 양측이 좀 치열하게 성폭행이다, 합의다 이렇게 다퉜다고 보면 될까요? 쌍방이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고 또 재판장 입장에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궁금했던 것들을 자세히 물어봤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1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2시간 40분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영장 재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흔한 겁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이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추가하지 않고 한 건에 대해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좀 흔한 일입니까?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구속해서 수사 및 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각이 되면 당연히 그 밖의 것을 더 많이 조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혐의 사실을 더 하나 추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 사건은 혐의 사실이 더 추가된 건 없습니다. 다만 뭐 휴대폰 기록 으로 없앤 걸로 봐서 이거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많고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사안도 중대하고 그래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법원은 사실 피해자의 도주 우려, 그러니까 안전지사에 대한 도주 우려나 뭐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피해자 측에서도 반발하고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2차 피해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이 김지은 씨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가 그 압수수색 전에 기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전지사가 이번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해서 미리부터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이런 증거들을 없앴다. 그런데 또 안전지사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없앴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김지은 씨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 휴대전화에 있던
그 기록들을 없애고 넘겼다. 완전 상반되네요. 네, 이 부분도 상반된 거기 때문에 그 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포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렌식. 그렇죠. 휴대전화를 복원시켜서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검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해서 증거를 더 보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법원이 왜 이것을 기각했을까? 보면 법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안전지사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증거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구금시킬 게 아니고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안희정 지사 측의 변호인이죠. 이장주 변호사가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대답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고 강범약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거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술을 먹이고 그다음에 담금주로 더 취하게 한 상황에서 그때 추행을 하는 상황은 다른 사람 다 흩어지고 둘만 있는 상황에서 뭐 방이나 이럴 때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진실은 경찰에서 자세한 조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건 굉장히 드물고 힘든 일이다. 그런 일은 대부분 가능성이 낮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웅 씨가 워낙 또 지금 해명을 세게 하고 있고 본인도 역고소로 이제 맞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게 예단한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런 행위들이 대부분 뭐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둘이 있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이 아마 김은국 씨가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그런 술자리가 벌어졌고 피해 여성은 그 지인들을 잘 모르고 자기는 혼자 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진술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끔 이제 2차 피해를 많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지은 씨나 지금 김웅욱 씨를 상대로 고소한 이 피해자 주장 여성에 대해서 이게 혹시 이게 뭐 좋아서 그래놓고 나중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2차 피해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고소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소지가 있는 거죠. 뭐 쌍방이 다 자기 권리 주장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죠. 지금 그래서 김은국 씨도 사실은 이미 맞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정확한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고 그 이전의 모든 수사 관계에서 뭐 상대방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모든 진술을 다 듣겠죠.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이런 공방은 기본적인 시각이 피해 여성이 뭐 이런 일을 당할 만한다는 이런 편견이라든지 또한 허위 사실을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고소했다는 이런 편견보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피해를 당했고 그동안 이걸 드러내지 못하다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좀 이런 점을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열한 지금 법적 공방 또 경찰 수사 이어질 텐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취재해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소식 다뤄봐야겠죠. 최신아 탈북 무용수 유승진 정치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북예술단 공연을 마치고 정말 만찬에서도 훈훈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일단 남측, 양측의 건배사 지금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먼저 들어보시죠. 도종환 선생과 남측의 여러 연인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자르는 것을 제의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주신 김영철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민주의 무궁한 변화발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네, 김영철은 도종환 선생, 도종환 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님께 물론 화합하고 뭐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못낮추기 아니냐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북측에서는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이 고위 관계자들한테 보통 칭하는 용어로 네. 쓰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남북 간의 교류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게 분명 남측에 중계가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상호 존중에서 조금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북한에 갔을 때 북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또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만큼 이 김영철이 축사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라는 호칭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뭐 김영철이 굉장히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천안함 폭침에 우리는 배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장면 뒤에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이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술을 잘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올라간 예술단에게 술도 많이 권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만천전에 올라간 술이 뭐 들쭉술 평양주였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들쭉술 평양주 같은 경우는요, 이 북한이 자랑하는 특산품 중에 하나로 주로 수출용으로 많이 쓰이는 굉장히 고급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만큼 대접을 굉장히 훌륭하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김영철이 술고래라고 이 위대한 탄생 멤버가 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굉장히 센 그 고량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일이 권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네. 또 아무래도 김영철뿐만 아니라 현송월 단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현송월 단장도 출연자들과 일일이 기념 사진도 찍고 뭐 술도 따라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선희 씨와 어떤 모습을 연출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쁘게 나옵니까? 아주 곱게 나옵니다. 네. 우리 팀 예술단 사이에서 뭐 현 단장이 여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는데 정말 일일이 뭐 술도 따라주고 굉장히 호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잠시 동안 어제도 봤고 TV를 보면서 조금 현 단장이 이번 기회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한 분들이 오면은 편안하게 우리가 북한 사람들도 남한 분들이 오면 이렇게 편안하게 잘 대해준다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아무래도 북한을 위해서 와서 남한 분들이 예술단 공연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편 없이 하느라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또 본인이 위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점을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예술단의 기획은 이제 현송월 단장이 했고 우리 쪽에서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올라가서 무대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옥신각신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화기애애한 장면도 많이 연출했는데 오늘 탁현민 행정관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현 단장님 안 틀기로 하고 봄봄봄 삐지 써서 미안해요. 네, 삐지. 삐지는 배경음악이죠. 예, 배경음악이죠. 네.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공연 가운데 이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던 만큼 이 봄봄봄이라는 비지를 활용했다라는 후문을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출연진에게 고맙다는 이 문단을 굉장히 길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현송월 단장과의 친분을 의식한 듯 이렇게 마지막 멘트로 처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에게도 이제 전송이 된 그림을 보면요, 현 단장과 굉장히 스킨십을 하는 장면도 많이 치더라고요. 네, 조용필 씨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막 그 겨울에 찻집도 부르고 했다는데 또 CD에다가 조용필 씨 사인을 받기도 했대요. 이렇게 북한에서도 이렇게 사인을 받는 뭐 문화가 있나 보죠?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없습니다. 저도 지금 생소한 건데 보면서 다른 분들이 사인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남한 분들하고 그냥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런 거를 이렇게 권했을 때는 다른 분들은 아마 보이부나 그런 데 가서 취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현 단장이 위치고 또 현 단장 자체가 또 이 남한에 내려오면서 많은 거 봤고 TV도 보면서 그런 걸 남한 문화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